하루에 몇 번이나 숨을 내쉬며 말을 하시나요? 하지만 혹시 최근 들어 내 입냄새가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 어딘가에서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냄새를 단순히 양치 부족이나 음식 냄새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다르게 봅니다. 입에서 나는 냄새는 단지 입안의 문제가 아니라 몸속 장기에서 나는 냄새가 섞여 나온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입냄새는 혈액의 냄새이기도 합니다. 피가 깨끗하면 숨결도 맑고, 피가 탁하고 독소가 쌓이면 냄새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입냄새는 몸속 상태를 가장 빨리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경고등입니다. 예를 들어, 간이 피를 제대로 정화하지 못하면 비린내나 썩은 냄새가 납니다. 윗속에 음식이 오래 머물면 시큼한 냄새가 올라오고,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소변 냄새 같은 구취가 생깁니다. 심지어 당뇨가 심해질 땐 달콤한 과일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입냄새의 종류는 단순히 입이 더럽다가 아니라 어느 장기가 피로해졌는가를 알려주는 정확한 지표입니다. 한 68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느 날 말했죠. 요즘 숨 냄새가 비린내 같아요. 그는 양치를 자주 하고 구강청결제까지 썼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았고 간 수치가 기준치의 2배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냄새가 제 몸보다 먼저 알려줬던 거네요. 입냄새는 몸속 부패의 신호입니다. 음식이 썩는 것이 아니라 피 속 노폐물과 장기의 노화가 서서히 냄새로 배어나오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는 이를 내생적 구취라 부르며 몸의 해독기관인 간, 신장위가 피로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입냄새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몸이 아직 싸우고 있다는 뜻이에요. 몸이 말을 못하니 냄새로 대신 알리는 겁니다. 즉, 냄새는 경고이자 생존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병이 깊어지고 들을 줄 알면 병보다 먼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지만 그 변화의 원인과 시기를 놓치면 위험해집니다. 오늘 나는 어떤 냄새를 내뿜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건강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불쾌한 것이 아니라 몸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신호는 당신이 아직 회복할 시간이 남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의사들이 숨 냄새만으로 질병을 구별하는 이유, 즉 냄새 속에 숨어있는 장기의 상태와 독소의 단서를 알아보겠습니다. 진료실에 앉은 환자와 대화를 나눌 때 의사들은 귀보다 코로 먼저 진단을 시작합니다. 입을 열자마자 풍기는 숨 냄새 속에 장기의 신호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입냄새는 단순히 입속 세균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건 몸속 혈액의 냄새이기도 합니다. 심장에서 내보낸 피는 전신을 돌며 간, 위, 신장을 지나 다시 돌아옵니다. 이 과정에서 피 속에 쌓인 노폐물이나 독소 또는 대사 과정에서 생긴 가스가 숨을 통해 냄새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즉, 냄새는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려주는 가장 원초적 신호입니다. 의학 현장에서는 냄새만으로도 어느 장기에 이상이 있는지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린내나 썩은 내, 간이 피를 정화하지 못해 생긴 암모니아 냄새, 시큼한 냄새, 윗속 음식물이 부패하며 나는 황화수소 냄새, 달콤한 과일향, 혈당이 높아져 생긴
케톤체 냄새, 소변 냄새, 하수구 냄새.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 피로 배출된 독소 냄새. 이 모든 냄새는 단순한 입냄새가 아니라 지금 몸속 어디가 막혀 있는가를 알려주는 생화학적 사인입니다. 한 70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제 숨에서 단내가 나요. 주변에서도 느낀대요. 그녀는 구강 문제로 생각했지만 혈당 검사 결과 당뇨 초기로 진단되었습니다. 당이 분해되지 않고 혈액 속에 쌓이자 몸은 이를 케톤이라는 형태로 태워내며 그 부산물이 단내로 나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숨 냄새는 몸속 대사 과정에서 생긴 화학적 이야기를 외부로 내보내는 통로입니다. 피 속 수치가 변하기 전에 냄새가 먼저 변하기도 하죠. 의사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 냄새의 종류, 강도, 발생 시간으로 질병의 단서를 잡아냅니다. 예컨대 아침에만 냄새가 심하면 위장 문제, 하루 종일 지속되면 간신장 피로, 밤에 심해지면 혈류 정체나 호흡기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냄새는 결국 몸속 장기의 언어입니다. 그 냄새를 불쾌하게만 여기면 경고를 놓치고 이해하려 들면 조기에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숨은 당신의 피 냄새입니다. 숨이 탁하다는 건 피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오늘부터는 양치 후에도 남는 냄새가 있다면 그걸 구취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그건 몸속 장기가 내는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 냄새를 무시하지 말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썩은 냄새가 어떻게 간과 위의 기능 저하와 연결되는지, 즉 몸속이 썩어간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입에서 단내, 과일 향 같은 냄새가 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향수가 아니라 몸속 지방이 타면서 생긴 케톤체의 냄새입니다. 이 냄새는 의사들이 듣는 말 중 가장 두려운 표현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 요즘 제 입에서 단내가 나요. 이건 단순한 구취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의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태웠으며 그 부산물이 숨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 즉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위험 상태라는 뜻입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면 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몸은 부족한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죠. 그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인 케톤체가 피 속에 쌓이면 숨을 통해 단내 혹은 사과향 같은 냄새로 배출됩니다. 이 냄새가 바로 케톤산증의 대표적 신호입니다. 즉, 몸속 피가 산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경고이자 심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한 67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입에서 단내가 나요. 주변에서도 느낀대요. 그녀는 양치를 하루 3번씩 했지만 냄새는 계속 났습니다. 혈당을 재보니 공복 혈당이 240mg/dl, 혈중 케톤 농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몸이 이미 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수액과 인슐린 치료를 받았고 단 이틀 만에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피 속의 산도가 안정되고 몸이 다시 포도당을 연료로 쓰기 시작하자 숨은 원래의 중성 냄새로 돌아왔습니다. 의사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당뇨는 수치보다 냄새가 먼저 알려줍니다. 그만큼 냄새는 즉각적인 생리 신호입니다. 냄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과향, 단내, 케톤산증, 당뇨 조절 실패, 발효주 냄새, 간 피로, 대사 이상 매운 단내, 혈당 급등, 스트레스성 호흡. 이 냄새는 향긋하지만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닙니다. 그건 몸이 내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고 마지막으로 내뱉는 화학적 신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케톤산증은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정상 대사로 돌아갑니다. 단내가 사라진다는 건 몸이 다시 내 연료는 지방이 아니라 포도당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단내가 난다고 해서 향기롭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몸이 자신을 태워내며 내는 영이 같은 냄새입니다. 냄새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단내는 몸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이자 아직 돌이킬 시간이 남았다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입에서 단내가 난다면 지금 바로 혈당을 체크하세요. 그건 단순한 입냄새가 아니라 몸속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입에서 하수구 냄새나 소변 냄새가 날 때 그게 단순한 소화 문제를 넘어 신장 기능, 저하와 피 속 독소 축적의 신호일 수 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에서 소변 냄새, 하수구 냄새 혹은 비린 듯한 축축한 냄새가 난다면 그건 절대 단순한 구취가 아닙니다. 이건 신장이 보내는 명확한 SOS 신호입니다. 몸속에서 걸러지지 못한 노폐물과 독소가 숨결을 타고 바깥으로 새어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장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며 피를 정화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필터가 피로하거나 손상되면 독소와 요산, 요소가 혈액에 쌓이게 됩니다. 이 물질들은 원래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하지만 배출되지 못하고 피 속에 머물게 되면 결국 입으로 숨으로 빠져나오며 냄새가 나는 것이죠. 이 냄새를 의학적으로는 요독성 구취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소변 냄새가 입에서 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혈액 속에 요독이 남아있을 때 생기는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한 71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양치를 해도 입에서 비린내가 나요. 마치 오래된 수건 냄새 같아요. 검사 결과 그의 혈중 크레아틴인 수치가 상승, 즉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신장은 말이 없지만 그의 숨결이 대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입에서 나는 냄새가 소변 냄새처럼 느껴지면 그건 신장이 피로하다는 가장 확실한 경고입니다. 이때 환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물을 더 마시면 괜찮겠지 입니다. 물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신장이 이미 약해졌다면 수분 자체를 처리할 힘이 떨어집니다. 오히려 몸이 붓고 숨이 차는 경우도 생깁니다. 따라서 중요한 건 물의 양보다 신장의 역화력입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하루 1.552리터의 물을 거뜬히 걸러내지만 신장이 피로하면 그만큼 독소가 남고 냄새가 심해집니다. 냄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변 냄새, 요소 축적, 신장 기능, 저하 하수구 냄새, 피 속 독소 증가, 요독증 초기 단계, 비린내, 단백질 분해 장애, 간과 신장 동시, 피로 축축한 냄새, 수분 배출 불균형, 부종 동반 가능성. 이 냄새는 입뿐만 아니라 피부, 땀, 심지어 귀 주변에서도 감지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몸 전체에 정화되지 못한 독소가 돌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조기에 알아차리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식단에서 짠 음식, 단백질 과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수분을 조금씩 나눠 마시며 수면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면 신장은 빠르게 회복력을 되찾습니다. 입냄새가 점점 옅어지고 숨이 맑아지면 그것이 바로 피가 깨끗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나는 냄새는 신장이 내는 목소리입니다. 그걸 들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병보다 한 걸음 앞서 있는 겁니다. 신장은 조용하지만 그 침묵의 끝에는 반드시 냄새라는 언어가 존재합니다.
이제 입에서 나는 냄새의 원인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속 장기의 건강 기록임을 아셨을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입에서 금속 냄새, 피비린내가 날 때 그것이 혈류장애, 폐질환, 산소 부족의 신호일 수 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입에서 쇠의 맛, 금속 냄새 혹은 피비린내가 난다면 이건 단순히 잇몸 문제나 철분제 부작용이 아닙니다. 그건 피 속 산소가 부족하고 혈액순환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몸 어딘가에서 피가 썩기 시작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이 현상은 금속성 구취라고 부릅니다. 이 냄새는 피 속의 철분 혹은 혈액 내 단백질이 산소와 제대로 결합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피가 신선하게 돌지 않고 오래된 피가 체내를 맴도는 상태인 것이죠. 이 냄새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혈류장애, 심장 펌프 기능이 약하거나 혈관이 좁아졌을 때 폐질환, 폐가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 빈혈 저산소증, 피의 산소가 부족할 때 잇몸 출혈, 미세한 혈액이 구강 내에서 산화될 때 한 72세 남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요즘 숨을 쉴 때마다 쇠 냄새가 납니다. 심지어 물을 마셔도 그 냄새가 남아요. 그는 치과에 갔지만 잇몸에는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내과 검진 결과 심장 판막 질환이 발견되었습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며 피가 체내에서 오래 머물렀던 것이죠. 그 피가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자 금속성 냄새가 숨을 통해 배출되고 있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숨에서 쇠 냄새가 난다면 피가 신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냄새는 피로가 쌓였을 때 잠깐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지속된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숨이 차거나 어지럼증, 송곳 저림이 함께 나타난다면 심장과 혈관이 이미 피로 상태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냄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쇠 맛, 피비린내, 혈류 정체, 심장폐 피로, 철분 냄새, 잇몸 출혈, 혈액 산화, 매운 금속 냄새, 산소 부족, 폐 기능, 저와 이 냄새는 순간적으로 사라지기도 하지만 몸속 순환이 개선되지 않으면 곧 다시 나타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소의 냄새가 난다면 피가 신선하게 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바로 혈류를 깨워야 합니다. 그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루 10분 걷기 깊고 느린 복식호흡 손끝도 발끝, 따뜻하게 유지하기 물을 자주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않기 이 습관만으로도 혈류 속 산소 농도가 올라가며 비비린내 같은 냄새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냄새는 몸이 내는 언어입니다. 피가 탁해지면 소의 냄새로, 간이 피로하면 비린내로, 혈류가 막히면 숨이 거칠어지며 냄새가 짙어집니다. 입 냄새를 잡는다는 건 단순히 입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피를 맑게 하고 장기를 쉬게 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숨결이 깨끗해질 때 그건 단순히 향기로운 숨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입냄새 덕분에 조기 간 질환을 발견하고 회복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냄새를 무시하지 않았던 한 남성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지켜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건강을 자부하던 68세 남성이었습니다. 매일 산책을 하고 술도 자주 마시지 않으며 식사도 규칙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숨 냄새가 이상해요. 비린내 같기도 하고 상한 고기 냄새 같아요.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양치를 3번 하고 구강청결제도 써봤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동료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입에서 간 냄새 나네요. 그제야 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의사는 그의 입냄새를 맡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비린내와 암모니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피 검사 결과 간 효소 수치 GOTO GPT가 기준치의 3배, 간 지방 농도도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는 지방간에서 간염 초기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입에서 나는 냄새가 바로 간이 보내는 경고였어요. 의사의 말에 그는 놀랐습니다. 간이 피로해지면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해 피 속에 암모니아가 쌓입니다. 그 암모니아가 폐를 통해 배출되면서 숨에서 썩은 내, 비린내가 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냄새를 먼저 알아차렸던 것은 사실상 병보다 빠른 진단이었습니다. 입냄새가 제 생명을 구했네요. 그는 나중에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술을 완전히 끊고 기름진 음식 대신 두부, 생선, 야채 위주로 식단을 바꿨습니다. 또한 하루 2리터의 물을 천천히 나누어 마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 결과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입냄새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냄새는 부끄러운 게 아니더군요. 몸이 살아있다는 신호였어요. 의사인 저는 이 환자를 보며 다시 한번 냄새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냄새는 단순히 불쾌함이 아니라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병보다 먼저 자신의 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입냄새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지만 그 냄새가 어떤 성질을 띠는가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썩은 냄새, 간 위 피로 단내, 당뇨 케톤산증 하수구 냄새, 신장 기능 저하 소외 냄새, 혈류 정체, 심장폐 이상, 그는 이 4가지를 배우고 나서 이제 냄새만 맡아도 제 몸 상태를 알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입냄새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보내는 가장 원시적이고 정직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병은 깊어지고 그 신호를 받아들이면 병보다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환자의 사례를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덧붙입니다. 입냄새는 부패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외침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입냄새가 언제, 어떤 시점에 심해지는가, 즉 아침 공복 스트레스 식습관에 따라 냄새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입냄새는 하루 종일 같은 냄새로 나지 않습니다. 몸의 상태와 시간, 감정, 식습관에 따라 냄새의 질과 강도가 변합니다. 즉, 언제 냄새가 심해지는가를 관찰하면 몸속 어느 장기가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주의해야 할 3가지 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공복 시, 스트레스가 심할 때, 그리고 단 음식을 많이 먹은 후입니다. 1. 아침 공복 시, 간과 위가 쉬지 못했을 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냄새가 심하다면 그건 밤새 몸이 제대로 해독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수면 중에는 간이 피를 정화하고 위가 음식을 소화합니다. 하지만 늦은 밤에 과식하거나 술을 마시면 간이 밤새 독소를 처리하느라 쉬지 못하고 그 부산물이 입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아침 입냄새는 단순한 입마름이 아니라 간이 피로하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관리 팁. 자기 전 3시간 전엔 음식 섭취 금지 따뜻한 물 1컵으로 아침 첫 해독, 시작 이후 스트레스가 심할 때, 위산 역류와 호흡의 변화 긴장하거나 화가 났을 때, 입에서 신냄새, 금속 냄새, 매운 냄새가 난다면 그건 스트레스로 인해 위산이 역류하고 혈류가 수축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위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고 위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때 윗속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 부패하면서 황화수소 H2S 같은 가스가 발생하고 그 냄새가 입을 통해 올라오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심하면 호흡이 얕아져 폐에 산소 교환이 줄어들고 숨이 탁해지면서 냄새가 더 짙어집니다. 관리 팁. 스트레스 받았을 땐 1분 복식호흡 카페인, 매운 음식, 야식 피하기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3단 음식을 많이 먹은 후 혈당과 세균의 폭발, 반응 케이크, 음료, 과일 주스 등 단 음식을 많이 먹은 후 입에서 단내 혹은 발효된 과일 냄새가 난다면 그건 혈당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당이 많으면 입속 세균들이 급격히 번식하면서 산소를 소모하고 발효가스 같은 냄새를 냅니다. 또한 혈당이 높으면 피 속에서도 케톤체가 생기며 그 냄새가 숨으로 섞여 나옵니다. 즉, 단 음식을 먹은 뒤 나는 냄새는 입안의 세균과 몸속 대사가 동시에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관리 팁. 단 음식 섭취 후 물로 입 헹구기, 당분 많은 음료 대신 따뜻한 보리차 섭취, 하루 한 번은 입속 혀 세정 필수. 입냄새의 강도와 시점은 장기 상태를 보여주는 하루의 건강 리듬표입니다. 아침엔 간과 위, 낮엔 스트레스, 밤엔 혈당이 숨냄새의 형태를 바꿉니다. 이 리듬을 읽을 수 있다면 몸이 언제 가장 피로하고 언제 회복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냄새는 당신의 하루를 기록한 건강 다이어리입니다. 냄새가 심할 때는 몸이 쉬고 싶다는 뜻이에요. 오늘부터는 냄새를 없애려 하기보다 그 냄새가 언제, 왜 변하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그 안에 몸의 리듬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냄새의 종류별로 어떤 장기가 원인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 입냄새 장기 지도를 소개하겠습니다. 당신의 숨결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입냄새는 그저 불쾌한 냄새가 아닙니다. 그건 몸속 장기가 보내는 정확한 건강 지도입니다. 의사들은 냄새의 방향, 질감, 강도로 어느 장기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추정합니다. 오늘은 그 숨결 속에 숨은 5가지 신호를 장기별 냄새 지도로 풀어보겠습니다. 1. 간, 비린내, 썩은 내, 암모니아 냄새 특징, 상한 고기 냄새, 비린내 원인, 간이 단백질을 분해하지 못해, 암모니아가 혈액의 축적 설명, 간은 피를 정화하는 해독기관입니다. 간이 피로하면 혈액 속 독소가 그대로 남고 그 피가 폐로 가며 숨을 통해 냄새로 배출됩니다. 이 냄새는 흔히 피로한 간이 내뿜는 신호라고 불립니다. 경고 시그널. 아침에 유난히 냄새가 강하다면, 간피로 가능성, 눈이 노래지고 소화가 느리다면 간, 해독 기능, 저하 우위, 웨이. 썩은 계란 냄새, 신냄새 특징. 황화수소, AH가스, 시큼한 냄새 원인.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며 부패하거나 위산 역류로 인한 가스 발생 설명. 위는 음식과 공기가 만나 소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지만 위 점막이 약하거나 위산이 과도하면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썩은 계란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건 소화기계가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경고 시그널. 식사 후 트림이 자주 나고 목이 따갑다면 위산 역류 냄새가 오후에 심하다면 음식 정체 가능성. 3. 신장션. 소변 냄새. 하수구 냄새 특징. 소변 같은 냄새, 축축한 비린내 원인. 신장이 피 속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 요독이 배출되지 않음 설명. 이 냄새는 몸이 피가 더럽다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혈액 속 요소, 우레아가 폐로 이동하면서
숨결에 소변 냄새가 섞여 나옵니다. 경고 시그널. 입이 자주 마르고 소변색이 짙거나 거품이 많을 때 몸이 자주 붓고 냄새가 지속된다면 신장 피로 가능성 세폐 FA. 곰팡이 냄새, 피비린내, 금속 냄새 특징, 쇠맛, 피비린내, 눅눅한 곰팡이 냄새, 원인, 폐가 산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혈액 속 철분이 산화될 때 생기는 냄새 설명. 이 냄새는 폐가 약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피가 오래된 냄새를 띠고 숨은 탁해집니다. 경고 시그널. 숨이 자주 차고 입이 건조하며 금속 냄새가 느껴질 때 흡연자라면 즉시 폐 기능 검사 필요 5 심장, 혈관 바액 시에 금속성 냄새, 피맛, 무거운 숨 냄새, 특징, 쇠맛, 무겁고 뜨거운 숨 원인, 심장이 피를 제대로 순환시키지 못하고 혈류에 정체가 생겼을 때 발생 설명, 피가 오래 머물면 산화되며 쇠맛이 납니다. 심장이 피를 강하게 밀어내지 못하면 피 속 산소가 줄어들고 숨결이 무겁게 변합니다. 경고 시그널. 평소보다 숨이 짧고 냄새가 뜨겁게 느껴질 때 어깨 통증 송긋 저림 동반 시 심혈관 검사 필요. 이렇게 냄새는 몸속 장기가 보내는 좌표 지도입니다. 입 냄새의 종류만으로도 지금 내 피가 탁한지 어느 장기가 쉬지 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냄새를 숨기려 하지 말고 그 냄새가 어디서 오는지 찾아보세요. 그게 병보다 빠른 진단입니다. 입냄새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몸이 당신에게 지금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입냄새를 없애려면 입을 닦는 것이 아니라 몸속을 정화해야 합니다. 냄새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올라오는 냄새의 근본 원인은 혈액의 상태, 장기의 피로,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몸속에서부터 숨결을 맑게 바꾸는 실전 루틴 5가지를 소개합니다. 올물, 물, 그리고 또 물, 해독의 시작은 수분이다. 냄새의 70%는 노폐물이 쌓여서 생깁니다. 물은 그 노폐물을 녹여 밖으로 내보내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가 맑아지고 간과 신장이 제 기능을 회복하면서 냄새가 옅어집니다. 실천 팁. 하루 1.5리터.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컵 커피 대신 보리차, 루이보스차, 옥수수 수염차로 대체 이 식습관 개선, 기름기 당분을 줄이고 섬유질을 늘려라. 기름진 음식과 단 음식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피 속 독소를 늘립니다. 반면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곡물은 장내 세균 균형을 잡아 냄새의 근본을 차단합니다. 실천 팁. 하루 한 끼는 녹색 식단, 시금치, 브로콜리, 미나리, 흰쌀 대신 현미귀리 붉은 고기, 대신 두부 생선 단백질 3호흡 정화. 깊은 숨은 최고의 해독제. 짧고 빠른 숨은 피를 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깊고 느린 복식 호흡은 혈액에 신선한 산소를 채워넣고 체내 산성물질을 줄여줍니다. 1분 호흡 루틴. 1. 코로 4초간 들이쉬고 2. 2초 멈춘 뒤 3. 입으로 6초간 내쉰다. 4. 하루 3세트. 총 3분만 투자 숨이 깊어질수록 피가 맑아지고 피가 맑아질수록 냄새는 사라집니다. 세숙면. 냄새는 밤에 만들어지고 아침에 드러난다. 밤은 간이 해독을 하는 시간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들지 않으면 간이 피를 정화할 기회를 잃고 그 독소가 다음날 숨냄새로 배출됩니다. 실천 팁. 취침 1시간 전 조명 낮추기. 스마트폰 대신 따뜻한 차 한 잔. 7시간 숙면. 목표 숙면은 최고의 해독제이며 냄새를 줄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5. 구강 케어.
입안의 마지막 방어선을 지켜라. 몸속 정화가 기본이라면 입안의 위생은 마지막 문을 닫는 일입니다. 혀, 잇몸, 치아 사이의 세균은 냄새를 30% 이상 악화시킵니다. 실천 팁. 하루 2번 혀 클리너로 백태 제거 식후 30분 뒤 양치. 너무 강한 칫솔질 금지. 하루 1번 소금물 가글로 구강 내 산성 완화. 이 5가지 루틴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그건 몸속 장기와 혈류, 세포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일입니다. 당신의 숨결이 맑아진다는 건 피가 맑아지고 간이 쉬고 신장이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입냄새는 당신이 병들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아직 회복할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냄새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화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물 1잔, 깊은 숨 1번, 그리고 잠들기 전에 평온한 휴식이 당신의 숨결을 새롭게 바꿔줄 것입니다. 입냄새가 사라진다는 건 단지 숨결이 상쾌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몸속 피가 깨끗해지고 장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냄새는 몸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이자 그 냄새가 사라진다는 건 막힌 길이 다시 열렸다는 뜻입니다. 숨이 맑아질 때 피가 맑아진다. 입냄새가 줄어드는 순간 몸속 피의 흐름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피가 탁할 때는 암모니아, 황화수소 같은 독소가 떠돌며 그 냄새가 호흡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간과 신장이 피를 정화하기 시작하면 피 속 산소 농도가 높아지고 숨이 가벼워집니다. 이건 단순히 구취 개선이 아니라 혈류 개선의 신호입니다. 숨이 달라질 때 당신의 혈관도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냄새가 사라질 때 장기가 다시 일하기 시작한다. 입냄새는 장기 피로의 지표입니다. 간이 피로하면 비린내, 위가 약하면 신냄새, 신장이 무너지면 하수구 냄새가 납니다. 따라서 냄새가 사라졌다는 건 이 장기들이 다시 제 기능을 되찾았다는 뜻이죠. 몸은 항상 회복을 원합니다. 해독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동안 피 속에 쌓였던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피부가 맑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수면도 깊어집니다. 사무호흡이 편안해질 때 마음도 안정된다. 입냄새가 심할 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숨을 얕게 쉽니다. 내 냄새가 남에게 불쾌할까봐, 내 숨이 탁하니까 말하기가 싫어서. 하지만 숨이 맑아지고 입냄새가 사라지면 자신감이 돌아오고 자연스레 호흡이 깊어집니다. 그 깊은 숨은 다시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몸 전체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결국 입냄새의 개선은 단순한 신체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회복 과정이기도 합니다. 사피가 맑아지면 냄새가 아닌 향기가 난다. 의학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숨에는 약간의 단내 그리고 미묘한 풀향이 섞여 있습니다. 그건 피가 맑고 세포가 건강하게 호흡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입냄새가 사라질 때 당신의 몸에서는 자연스러운 향기가 납니다. 그건 향수가 아니라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내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예전엔 남편이 제 냄새 때문에 대화도 피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제 숨이 상쾌하대요. 그녀는 3개월 동안 식습관을 바꾸고 매일 물을 꾸준히 마셨습니다. 그 결과 입냄새는 완전히 사라졌고 피부가 맑아지고 수면도 깊어졌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숨이 달라지니까 제 하루가 달라졌어요. 입냄새가 사라진다는 건 몸속 독소가 빠져나가고 피가 맑아지고 장기가 회복되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숨의 냄새는 건강의 냄새입니다. 당신의 숨이 맑아질 때 그건 몸이 이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당신의 숨이 바뀌면
인생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건 단순한 향기가 아니라 몸의 회복이 향기로 바뀐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자신의 숨 냄새를 느껴보셨나요? 그 냄새는 단순히 불쾌한 공기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몸속 어딘가가 살려달라고 보내는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입냄새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몸이 아직 회복할 힘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간이 피로하면 비린내로, 위가 약하면 신내로, 신장이 지치면 하수구 냄새로, 혈류가 막히면 소의 냄새로 말합니다. 몸은 늘 이렇게 자신만의 언어로 신호를 보냅니다. 숨결은 당신의 건강 상태를 가장 정직하게 반영하는 언어입니다. 피가 탁하면 냄새가 나고 피가 맑아지면 향기가 납니다. 당신의 숨이 달라진다면 그건 이미 몸이 스스로 회복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한 노신사가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숨이 예전보다 가벼워졌어요. 이젠 제 숨이 냄새가 아니라 공기 같아요. 그의 간 수치와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수면도 깊어졌습니다. 그의 몸은 냄새에서 향기로, 독소에서 회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숨은 오늘 어떤 냄새가 나나요? 이 질문은 단순히 입 냄새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몸이 얼마나 쉬고 있는지, 얼마나 피곤한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냄새는 몸의 언어이자 가장 원초적인 생존 신호입니다. 그 냄새를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그건 당신의 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당신에게 회복할 시간이 남았다는 희망입니다. 입냄새를 감추려 하기보다 그 냄새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그 순간 당신은 병보다 앞서 있는 사람입니다. 냄새는 죽음의 전조가 아니라 생명이 아직 싸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양치를 하기 전 단 10초만 시간을 내서 당신의 숨을 느껴보세요. 그 냄새 속엔 당신의 피, 장기, 하루의 피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숨이 맑고 따뜻해질수록 당신의 몸도 인생도 더 건강하게 변할 것입니다.